안녕하십니까. 영국 국호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잉글랜드라고 우리가 주로 좀 많이 불러요. 하지만 정식 국호는 유나이티드 킹덤의 약자인 UK이죠. 이것이 어, 뭐 나무위키라든가 뭐 위키피디아 여러 가지 지식백과 등에서도 조금씩 소개가 이제 되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 간략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방대한 자료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또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뭐 브리튼 또는 발음은 유사하지만 ON으로 끝나는 브리튼, 잉글리시 다 영국, 영어와 관련된 이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브렉시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브렉시트. 왼쪽 지도 위에 있는 글씨들입니다. 그 브리티시, 아까 말했던 브리티시. 이 브리티시가 뭐 영국의 뭐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국을 주로 이제 지칭하는 관련적으로 지칭하는 브리튼 더하기 엑시트. 그래서 EU에서 영국이 탈퇴하는 그런 것을 이제 브렉시트라는 말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타니카라는 말도 있습니다. 팍스 브리타니카 이 말 있죠. 브리티시 피스라는 라틴어에 나온 말인데 이것도 다 브리튼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잉글랜드보다는 브리튼이라는 말이 영국을 지칭하는 것에 훨씬 더 가깝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이라는 나라는 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이 지역들이 각각 1536년 그리고 1707년 그리고 1920년에 잉글랜드에 통합됐습니다. 지도에서 보면은 잉글랜드 지역은 여기 있죠.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인구도 가장 많겠죠. 여기가 웨일스 지역입니다. 왼쪽 보라색 가까운 색깔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위쪽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위쪽이 스코틀랜드죠. 그리고 왼쪽 아일랜드 섬에 있는 북쪽 지역, 여기가 북아일랜드입니다. 이 네 개의 지역을 통틀어서 우리가 영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이 통합이 되면서 만약 브리튼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요.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이런 명칭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 국호는 뭐겠어요?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이 정식 국호가 되겠죠. 이것을 약칭으로 해서 UK가 되는 겁니다. UK 정식 국호예요, 이게.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연합왕국 정도가 되겠죠. 음. 그러면 왕국이니까 어, 군주정이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군주국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군주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는 하지 않으니까. 근데 행정구역도 보면은 어,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역사를 반영해서 잉글랜드 지역, 스코틀랜드 지역, 북아일랜드 지역, 그다음에 웨일스 지역 이렇게 네 개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각각 다른 종족과 지역이 통합되어 있는 국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왕이 존재하기 때문에 왕국이에요. 왕국, 군주국이에요. 근데 정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군주정이 아니고 정치 질서 또는 정부 체제 뭐 이런 것은 공화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국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독립된 왕국들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역사가 반영돼 있어서 실제 행정구역도 왕국이라고 하지만은 단방제 왕국이니까 단방제죠 형식적으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일 연방제보다도 좀 더 자치권이 강합니다. 특히 스코틀랜드하고 북아일랜드의 자치권은 가장 강합니다. 북아일랜드가 늦게 통합이 돼 있고 또 상당히 문화적으로도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권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스코틀랜드도 강하고요. 상대적으로 웨일스는 좀 적지만 역시 자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의미의 연방제다. 실질적인 형식적 연방제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포괄적 의미의 연방제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영제국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죠.
브리티시 엠파이어가 대영 제국입니다. 자, 이 대영 제국은 지금 없어졌어요. 제국주의 시대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 대영 제국이라는 말을 대체해서 영국 연방이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Commonwealth of Nations. 이것이 영국 연방 지칭하는 겁니다. 자, 이 영국 연방은 이 UK라는 네 개 지역의 통합한 연합 왕국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의 대영 제국을 이어받아서 그 외의 다른 국가들을 어, 다 통칭하는 얘기예요. 영국 본국하고 구식민지 국가 5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실제 하나의 국가로서의 연방체가 아니라 국가 연합 형태도 아니고 이들이 어떤 그 하나 영국 여왕이 국가 원수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연합 의 느슨한 형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영국 연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엠파이어를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국가들이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잠비아 등등등 수십 개 국가죠. 근데 이 중에서 아일랜드 공화국은 48년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연방에서 더 이상 아일랜드 공화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아일랜드죠. 영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자, 영어로는 영국을 브리튼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영국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들 지칭하고요. 자기 나라를 그렇게 지칭하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도 보면은 역사성이 좀 있는데 엄밀하게 보면은 이, 아일랜드 섬 북쪽 말하자면 지금 아일랜드 공화국인 여기 이 나라 여기하고 북쪽에 있는 북아일랜드가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이 북쪽 지역 아일랜드 북쪽 지역을 영국이 결국은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 연합왕국에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말하면은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분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분단 국가가 아니죠. 이것도 여기도 분단 국가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리튼이라고 하면은 이 아일랜드가 가장 늦게 통합이 됐죠. 1920년대에 20년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또 브리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스코틀랜드, 웨일스, 잉글랜드 요 세 지역만 가지고 사실상 원래는 브리튼이라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일랜드가 이제 통합되고 나서도 어, 관례적 표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브리튼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거기다 그레이트,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 하듯이 그냥 대자 넣어서 그레이트 브리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일랜드 섬에 대해서 사실상은 브리튼 섬, 스코틀랜드, 웨일스, 잉글랜드만 지칭하던 이 브리튼 섬만 지칭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브리튼도 관례적으로 영국이 자기 나라를 지칭하지만 국호는 아니라는 거예요. 국호는 어디까지나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는 UK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미국을 우리가 USA라고 부르잖아요. 뭐 그런 이제 약자에 해당하는 거죠. 또 브리티시라는 말하고 브리트라는 말도 이것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브리티시 그러면은 마치 잉글랜드 잉글리시 이런 것처럼 브리튼에 있는 언어 브리티시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가 있는데 브리티시는 언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브리튼이라는 것도 영국 사람, 개별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더를 붙이게 되면 뭐가 될까요? 더 브리티시. 그러면 영국 국민들, 영국 사람들 전체를 지칭하고 브리티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브리튼, 영국인 한 명, 이런 한 명의 영국인 이렇게 되겠죠. 잉글리시라는 말은 뭐가 될까요? 잉글리시는 결국 어, UK의 한 왕국의 언어인 잉글랜드 지역의 언어만을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어, 말하자면 그레이트 브리튼 지역 세 지역에서 다 통합된 표준어를 국어를 지칭하는 것이 되고 북아일랜드 통합됐으니까 거기까지 다 지칭하는 이제 그러한 언어가 돼버렸죠. 그래서 원래는 잉글랜드 지역의 언어였는데 그것이 영국 전체의 언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변했죠. 자, 우리는 이제 곧부리 형자 써가지고 영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어원도 보면 잉글랜드의 음차인 영길리에서 유래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잉글랜드를 우리가 영국이라고 했냐고 하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영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대부분 잉글랜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레이트 브리튼, UK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국적이 뭐냐 하면 UK라고 했겠죠. 근데 어디에서 왔냐 그러면 각자 아직도 이 자기들 지역의 정체성 이런 것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잉글랜드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었고 이것이 핵심 지역이고 중앙 지역이고 지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외국 여행을 많이 했고 또는 또 나라를 영국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지배층의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음, 외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듣고 잉글랜드를 국호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는 어디까지나 짐작입니다. 왼쪽 영화 포스터를 한번 볼까요? 멜 깁슨이 어, 실제 주인공으로 연기하고 감독도 한 그러한 어, 영화입니다. 브레이브 허트.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이것도 뭐 걸작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입니다. 1995년에 나온 작품인데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의 전사 프리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 바로 독립전쟁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다루면서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 얼마나 그 탄압을 했는지 뭐 이런 것이 생생하게 잘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독립전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참 재밌는 영화입니다. 뭐 벌써 한 이것이 한 30년 전이지만 지금 다시 볼만한 그런 이제 영화이죠. 자, 이 잉글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자치권이 어느 정도로 강하냐? 이제 포괄적 의미에서 연방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상대적으로 자치권이 약한 웨일스조차도 여전히 이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언어, 키물릭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강한 어떤 우월감, 자부심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공동체로서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영국 황태자는 웨일스 공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하자면 대우를 해준다는 얘기죠. 웨일스 지역을. 그 황태자 책봉식에서 웨일스어로 쓰인 연설문을 읽고요. 스코틀랜드도 지금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에서 영화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스코틀랜드의 독립전쟁은 뭐 대단했어요. 독립전쟁이 1286년에서 1371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뭐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희생이 따른 그런 독립전쟁을 치렀는데 사실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하고 통합된 것도 결과적으로는 뭐 평화적으로 됐다고 할 수 있죠. 정통성도 갖추고 그 역사를 한번 보면요. 스코틀랜드 왕 에드워드 3세가 후사 없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제 뭐 계속 갈등이 있다가 두 왕국의 협정에 따라서 로버트 2세가 이제 즉위를 하면서 결국은 이 100년 가까운 스코틀랜드 전쟁, 독립전쟁이 종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대영 제국 건설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스코틀랜드는 계속 저항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독립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잉글랜드 왕 엘리자베스 1세가 후사 없이 또 사망을 했어요. 어, 그때 이제 1606년인데 이때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왕 제임스 1세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스튜어트 왕조가 개창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스코틀랜드 왕이 잉글랜드 왕을 겸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뭐 유럽 전체에서도 주로 이런 왕위 계승 전쟁이 왕가에서 왕족끼리 서로 결혼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친척 관계가 인척 관계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혈통에 따라서 계승권을 갖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웃 나라의 왕자가 어, 정통성을 가진 왕위 계승권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뭐 이런 경우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더구나 이 얘기는 그레이트 브리튼 섬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 강한 그런 정통성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왕이 그것도 잉글랜드 왕이 스코틀랜드 왕을 겸하게 된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왕이 잉글랜드 왕을 계승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결국은 이것이 어, 큰 어떤 갈등 없이 두 왕국이 통합되는 그렇게
그런 형태가 됐죠. 웨일스도 뭐 유사한 방식으로 왕실 간 통합을 통해서 어, 통일된, 통합된 그런 이제 사례에 해당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의 포스터의 영화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유명한 영화고 명작에 해당합니다. 자, 이것은 켄 로치라는 또 유명한 영국인 감독이 2006년에 만든 것인데 이것은 1920년 아일랜드 독립운동, 1920년에 아일랜드가 영국에 복속됐다고 했잖아요.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예요. 그것도 지금 충분히 다시 볼 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자, 북아일랜드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또 좀 다르게 지금까지도 독립운동이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독립운동이 상당히 많이 약하죠. 거의 뭐 사라져가고 있는데,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어, 에일의 공화국, 남쪽 지역의 에일의 공화국과 통합을 하겠다. 이런 주장들이 꽤 있고, 그러한 정당들이 있습니다. 1921년에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남쪽 지역에서 아일랜드 공화국이 수립되죠. 근데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평의회의 중재를 통해서 연합왕국이 남습니다. 유나이티드 킹덤. 우리 지금 영국이라고 부르는 나라. 근데 아일랜드 평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아일랜드의 분리, 에일의 공화국, 에일이라고 불러요. 에일의 공화국, 아일랜드 공화국과 분리되면서 나타난 결과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도 영국의 분할 통치의 한 결과물이죠. 북아일랜드를 얼스터라고도 지칭하는데, 어, 이 얼스터 지역, 북아일랜드 지역을 영국이 이제 식민화하는 과정을 쭉 보면은, 식민이라는 말은 그체로는 뭘까요? 주민을 심는다는 거니까 이주시켜갖고, 식민지화, 식민지화 또는 뭐 식민국가화이라는 것을 그대로 침략해서 복속시키는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구체적인 얘기는 식민에서 식민하는 자기 나라 주민을 이주시켜서 거기에다가 살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잉글랜드 왕국이 1579년에서 83년 사이에 아일랜드 귀족들의 반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토지를 다 몰수해요. 그리고 본토의 잉글랜드하고 이미 복속된 통합된 스코틀랜드 주민을 대거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북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잉글랜드 사람들하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이것도 종교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아일랜드 쪽에 이제 부교가 되는 것이고 성공회 쪽은 이제 신교의 한 유형이죠. 이러면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거기도 굉장히 그야말로 살육에 가까운 그런 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영국의 국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영국은 잉글랜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영국은 브리튼인가? 영국 사람들도 그렇고,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그렇고, 브리튼이라고 종종 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죠. 역사성을 담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관습적으로 또는 그렇게 브리튼을 영국이라는 나라로 지칭을 하지만 국호는 엄연히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거죠. UK라는 거죠. 잉글랜드는 뭐냐 정리하면 UK라는 영국의 한 지역, 핵심 지역이고 중심 지역이죠. 헤게모니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잉글리시는 잉글랜드의 언어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이것이 영국의 표준어가 되고 국어를 얘기합니다. 세계화됐죠. 자, 브리티시라는 그 말은 그러면 이거 영국의라는 형용사, 영국도 더를 붙여서 하면은 영국 사람들 또 영국 국민을 지칭하죠. 영어는 아니에요. 브리티시가 영어는 잉글리시니까. 그러면 브리티시라는 말을 넣어서 하게 되면은 브리티시 잉글리시라는 말이 성립되는데 이 브리티시 잉글리시라는 말은 결국 브리티시가 영국의 이런 뜻이니까 영국의 영어가 되죠. 영국에서 사용하는 영어,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사용하는 영어입니다. 물론 북아일랜드, 아일랜드가 또 따로 있고 스코틀랜드에도 고유의 언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 표준어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죠. 자, 오연으로 끝나는 거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ON으로 끝나는 것은 영국인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a British perso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별적 영국인을 지칭하는 거죠. 브리튼이 가능하고요. 브리튼스라는 복수가 가능하죠. 더 브리티시는 국민을 얘기하는 거고. 브리티시 잉글리시 그러면 영국 영어죠. 그러면 영국 영어라는 말 듣게 되면 뭐가 떠올라요? 미국 영어가 있잖아요. 그럼 아메리칸 잉글리시가 되겠죠. 그래서 잉글리시라는 말은 지금 세계화돼 가지고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으면서 다른 어, 어떤 그 수식어가 붙어서 좀 더 세분화되는 그러한 언어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국 국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